두 번째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학생들이 직접 가본 것과 같은 그런 설정에서 현장에 학예연구관님을 통해서 금속 활자의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속 활자 전반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건 역시 이 활자라는 기술이 문자로 되고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각이 교류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에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학예연구관님의 설명이 되기를 바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활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었는지 또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우수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지금 우리는 떠날 겁니다. 거기서 안내해 줄 선생님이 계신데 자 우리가 나와주세요 하고 외치면은 이제 나와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자 손들은 드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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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입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재미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활동한 거 지금 갖고 계시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와, 학생의 학교, 자유로운 학교, 또 뭐가 있나요? 세월마을 사랑. 네, 아주 재밌게 스탬프를 만드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재미나게 한 활동하고 비슷한 유물이 여기 박물관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보러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안내해 줄 텐데요. 잠시 제가 전시실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재미난 영상을 본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활짝 코너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두 가지 인쇄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좀 전에 이제 목판 인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봅시다. 네, 저렇게 목판에 글씨를 쓴 다음에 물론 거꾸로 쓴 글씨를 다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네, 당연히 먹물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스탬프 이렇게 칠을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종이를 덮어서 문질러서 찍어내는 과정. 네, 이렇게 해서 찍어 나오면은 이제 묶으면은 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도 바로 저렇게 나무판을 파서 찍어낸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목판 인쇄법이었었고 이번에는 금속 활자 인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자별로 필요한 글자를 하나씩 갖다가 모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판을 만듭니다. 그 다음 과정은 똑같겠죠. 판이 다 만들어지면 먹물칠하고 종이 덮어서 찍는 과정을 목판 인쇄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고무판을 잘라가지고 정리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하죠. 활자를 모아서 쭉 찍기 전의 상태로 모아놓은 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봤어요. 하나는 목판 인쇄, 또 하나는 금속 활자 인쇄. 알겠죠? 자, 이제 그거를 이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럴 텐데 다시 임상빈 선생님을 나오시라고 만나러 가봅시다.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활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박사님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활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봐요. 여러분들이 그쪽에 자리 앞에 있는 그 비행기 있죠? 거기 안쪽에 비밀 문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걸 날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비밀 글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유물을 보러 갈 겁니다. 자, 비행기 날릴 준비 되셨나요? 네. 이 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네, 보이시죠? 고자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고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박물관에서? 고자는 옛 한자로 하면 옛고자도 되고 노플고자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유물이 여기 있어요. 고려 시대에 만든 아주 오래된 활자인 고려 활자예요. 자, 그걸 보러 한번 같이 가실까요? 네, 이게 바로 그 고려 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우리 지금 남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려 시대 활자예요. 그런데 이 활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그 고려 시대에 만든 활자로 찍은 책이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바로 직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그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금속 활자를 사용하다가 많이 쓰고 닳아서 못 쓰게 되면 그걸 녹여서 또 새로운 활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고려시대에 만든 활자는 없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글자가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활자라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보셨지만 처음에는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아까 보신 팔만대장경 같은 목판으로 인쇄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자를 다 목판에 붙들어 매놨는데 이게 여러 번 인쇄하기는 좋지만 하나밖에 인쇄를 못하죠. 한 종류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거기 목판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을 찍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활자이고 그걸 금속으로 고려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죠. 다음 활동 장소로 이동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안 날리신 분들 다시 저한테 한 번 더 날려주시겠어요? 와! 네. 배꼽 맞았어요. 무슨 글자일까요? 자, 이번에는 짠, 활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활자에는 어떤 의미가 네. 있나요? 활자는 이게 그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할 때 활자잖아요. 살활자. 그리고 바로 이 활자도 이 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활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금속 활자뿐만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종,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든 뭐 불상이라든지 금속 공예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이런 뛰어난 금속 공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금속 활자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금속을 녹이고 재련하고 틀에 붓고 이렇게 잘 예쁘게 조형하고 이런 능력이 고려 시대에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고려 사람들이 그런 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조선 시대에 활자를 많이 만든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는 왜 다시 활자를 쓰고 아까처럼
녹여서 다시 쓰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조선시대 활자 굉장히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전 거 조선시대 전기에 만든 것을 녹여가지고 후기에 다시 만든 거예요. 네, 그 아까도 여기 책이 많다고 하셨지만 조선은 유교 서적을 공부해서 그걸로 시험을 보고 왕들도 유교 이념을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책을 많이 찍어야 했고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조선시대 활자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이제 글자체예요. 여러분 타이포 디자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글자체를 여러 가지로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컴퓨터 쓰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글씨체가 여러 개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 근데 이쪽에 보니까 네. 글자체가 네. 여기 있는 책하고 네. 여기 있는 책하고 굉장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 특징을 잘 잡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글 그 컴퓨터에 보면 무슨 도둠체, 뭐 바탕체, 궁서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활자의 글자체가 이렇게 달랐는데 이 왼쪽에 보신 이런 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물론 한글하고 한자의 차이는 있지만 궁서체와 같이 붓글씨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방금 보신 요거처럼 그 지금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면 바탕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명조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두 글자 체 차이가 확인되시나요? 네. 이쪽이 훨씬 좀 딱딱하지만 깔끔한 듯한 그렇죠.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진짜로 붓글씨로 쓴 것처럼 이렇게 획이 막 가늘었다 굵었다 막 좀 곡선적인 미가 네. 있죠. 개인의 그 글씨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체가 변해가는데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왜 변해갔죠? 네, 일단 이게 그 개인의 그 어떤 개성을 보여주지만 네. 만들기도 어려웠고 이거를 다 깎아야 되잖아요. 예. 만들기도 어려웠고 또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쇄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체를 변화시킨 거죠. 다음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갈 텐데요. 자, 한모듬에서 다시 또 비행기를 저한테 날려주시면 제가 그곳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날려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점프 떼서 받을게요. 하나, 둘, 셋. 오! 이제 이번에는 무슨 글자인가요? 자, 누가 날려주신 글자가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최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한글 활자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까지는 한문만 봤었잖아요. 그럼 한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긴가 봐요. 네, 한글이니까 이제 알아보기 쉬우시죠? 자, 네, 한번 한글로 인쇄한 활자를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용비어천가라고 들어보셨죠?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글을 사용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글자가 되게 굵고 네모나고 네. 딱딱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가 요즘 그 도둠체라고 하죠. 네. 예전에는 고딕체라는 말도 썼는데 이 한글 활자의 한글 글자체는 처음에는 이렇게 도둠체와 같은 그런 서체를 쓰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앞에 보신 것보다는 다르게 약간 붓글씨로 쓴 것처럼 이런 획이 꺾이고 가늘고 굵고 이런 게 있죠. 궁서체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은
서양의 알파벳은 어떤 식으로 인쇄가 된 건가요? 서양의 알파벳은 서양 가로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각각 만들어서 결합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쓰시는 한글 자판이나 그다음에 이 핸드폰은 다 이 자음과 모음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쓰기 편하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이 이게 굉장히 훌륭한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원리를 이제 오늘에서야 우리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장점을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게 자판으로 그렇죠. 잘 설명이 된 거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비행기를 제가 받아볼 텐데요. 학생 여러분이 비행기가 없는데요. 그럼 비행기 누가 날려주죠, 저한테? 네, 저희 선생님들이 비행기를 누가- 날려보낼 겁니다. 아, 자,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야, 네, 마지막 글자는 네, 제구가 좋았습니다. 볼이지만 네, 정확히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자가 나왔네요. 네, 자로는 유물 중에 뭐하고 연관이 되나요? 네, 이 자는 이제 활자 할 때 활자를 했고 이제 다음은 글자 할 때 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활자가 실제로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자, 가실까요? 그런데 세월초 여러분들도 지우개 활자 만들고 그거 보관하는 함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선조들이 만든 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죠? 비밀인데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조님들이 만든 활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랍이 네. 다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네. 위에는 되게 얇고 네. 밑에는 넓고 네. 그렇게 다르게 생겼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아주 잘 관찰하셨어요. 여기 위쪽에는 지금 닫아놔서 잘 안 보이지만 네. 그 얇고 아래쪽은 이렇게 좀 많이 넣을 수 있게 깊죠. 그리고 칸막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활자장을 만든 이유는 활자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손톱만 하잖아요. 네, 아주 작죠. 네, 그러니까 이 얕은 서랍이어야만 이 활자를 넣었을 때 빼내기 쉬웠겠죠. 아, 예. 손에 넣고 빼기가 쉬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에 이 활자들은 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깊이가 깊이가 두- 깊죠. 그런데 이 깊은 쪽에도 활자를 그 여러 개를 섞어서 놓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위와 아래에 넣는 것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서랍이 열리다 말아서 네. 이게 안쪽이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이 안에까지 볼 수가 있나요? 네, 자 조금만 뒤로 돌아가시면 이걸 빼내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뒤로 아. 한번 가보세요. 아, 여기에 활자장이 있습니다. 네, 와,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칸막이가 하나도 없고 네. 여기는 칸막이가 조금 잘 나눠지는데 여기는 더 작은 칸막이들이 많고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활자장 보니까 요거는 바로 위쪽에 있는 제일 위쪽 서랍이요. 서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얕은 데 넣게 되고 여기는 깊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글씨가 다 붙어 아, 있죠. 이게 세로면에 네. 써가지고 네. 글자로 그럼 저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똑같은 글자를 뭉퉁이로 넣어놓고 필요하면 한 자씩 그냥 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하나씩만 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글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달랐어요. 넣는 글자가. 자, 이렇게 네 가지 오늘 보물을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본 거를 좀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궁금한 점을 여기 박사님한테 질문해서 함께 듣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이제 그 상징적인 글자를 통해서 네 가지의 그 설명을 또 들었는데 그거를 뭘 봤는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처럼 좀 잠깐 해보면 직지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금속발자의 뒷면은 저렇게 움푹 파였는데 불이 동이라는 게 값이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다 쓰고 나면 다시 녹여서 새로운 이제 활자를 만들고 그랬는데 금속이라서 만들 때 뜨거웠다가 식으면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 시대 때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활발하게 쓰인 거는 조선 시대라고 그랬지. 그 전까지는 어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직접 쓴 글씨를 가지고 활자를 만들었었는데 저 당시에 처음으로 글씨체를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쓴 글씨를 잘 다듬어서 읽기 쉽고 보기 좋고 또 이제 활자를 만들 때도 편한 그런 타이포 디자인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이 누군가 붓글씨로 쓴 글씨체, 그걸 활자로 만들어서 찍은 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디자인된 글씨체.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을 잘 했고 다시 이제 국립박물관 가서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점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는 사람 손 들고 여기 박사님한테 질문해 주실 분 있나요? 책값이 비싸다고 네, 그러면 비싸다고 제가 하셨는데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책값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옛날에는 그런 저 활자로 찍은 책들은 그 매매하는 게 아니고 국왕이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관청에서 인쇄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책값이 비쌌어요. 지금 그 당시 물가로서는.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속은 어디서 구했어요? 금속은 여러 광산에서 구했겠죠. 주 성분은 구리고요. 구리만 가지고는 금속 물러서 그 활자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아연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산에서 캐서 그걸 합금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게 그 활자 만드는 기술자의 일이었어요. 언제까지 금속 활자를 사용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본 그 조선시대 전통 금속 활자는 19세기 한 말까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활자라 그래가지고 서양식 그 활자가 들어와요. 그게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컴퓨터로 쓰는 거 이전에 옛날에 저 선생님이 쓸 때만 해도 그런 활자로 그 인쇄를 신문이나 책 같은 걸 다 인쇄했어요. 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날린 비행기에 4가지 문자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그 4글자를 가지고 의미가 되게 4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불러줄 수 있나요? 네, 최고 활자. 또 있어요? 최고 활자 말고? 활자 최고. 네, 반대로 활자 최고도 됩니다. 네, 잘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안녕. 안녕.